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안을 오늘 제거했지요. 재번 특사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는데 온통 언론의 포커스가 바둑이 김경수에게 쏠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둑이를 풀어 야권 분열을 노린다라는 해석 말고도 이번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경수 이슈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 관련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오히려 김경수를 방패막이 삼아 보수 결집을 꾀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이미 예고됐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 그리고 복권 등에 대한 안건을 제거했습니다. 제2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아시다시피 김경수의 경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에 2022년 12월 사면돼 자녀 형기를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복권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재명 일색인 야권의 차기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특별 사면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두고 임기 중후반기 국정 동력을 보수 결집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복권에 온통 관심이 쏠려져 있어서 그렇지 실제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관련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권 인사들만 사면 복권할 경우 야권의 반발을 우려해 김경수를 방패막이 삼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명단에는 최대 관심사였던 친문계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장 눈에 띈 것은 사실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사법 처리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강신명, 이철성, 조현오 전 경찰청장, 원유철 전 의원, 염동열 전 의원 등등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번 사면에 김경수에만 포커스를 맞춰 한동훈 견제와 야권 분열의 노림수가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명단을 보니 김경수 하나만 가지고 논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인데요. 보수 대통합과 결집을 위해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사람들을 풀어주자니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 같고, 자, 그래서 김경수를 방패막이 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라고 보고요. 제 같은 보수 진영 인사의 사면 복권과 맞물려 이른바 윤 대통령의 식사 정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동훈 지도부를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진행한 데 이어 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도 저녁 식사를 함께 했지요. 자, 특히 이 전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당정 갈등이 김경수 복권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실제 최근의 상황을 감안한 듯 이 전 대통령은 만찬 회동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난관을 헤쳐나가는 길은 대동단결뿐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정이 분열하면 당정 동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이 깔린 발언인데, 이처럼 원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수 대통합을 통해 전통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대표 측은 김경수 복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당정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중론이나 재런 보수 대통합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한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또 별개의 사안이긴 하나 한동훈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자, 오늘 TF를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이 사건의 당사자격인 나경원 의원을 만나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보수 대통합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로 돌아와서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수 대통합으로 보여집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 보수 결집, 보수 대통합인 것이고, 자, 이게 바로 후반기 국정운영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 대목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역시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일 것입니다. 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자, 이를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겠지만 지난 대선에 이어 압승한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마저 승리를 거뒀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고 보수의 전성시대를 누릴 수 있었겠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죠. 자, 이게 두고두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진영이 이런 것을 한 번쯤 좀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경제, 안보, 사법, 교육, 언론, 노동 등 전 분야에서 붕괴 일보 직전에 윤석열 정부가 기적적으로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제2의 문재인 정권 탄생을 막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 회생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자, 이 소중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 세력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회방을 놓고 있고 틈만 나면 대통령을 끌어내릴 태세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것에 한 채 흔들림 없이 할 일을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을 묵묵히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보수 대통합이 그야말로 실현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수 분열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막고 5월 대선으로 정권을 강탈당한 우리로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선 대동단결만이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세력과 싸우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간곡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